벡터 내적 직선의 방정식과 원의 방정식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하고 잤어야 되는데 자다가 해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좀 잠겨 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1번 문제. 그림과 같이 삼각형에서 이제 OA, OB 이제 벡터의 길이가 주어졌고요. 삼각형의 넓이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내적을 물어보네요. 여러분, 이 내적에 대해서 여러분이 대답을 하실 때 뭐가 필요하죠? 네, 코사인 값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그냥 막 푸는 게 아니라 계획을 좀 세우셔야 돼요. 일단 내적에서 지금 두 개의 벡터가 시점을 일치시켰을 때 이렇게 시점 일치돼 있네요. 그죠? 시점 일치. 시점 일치시켰을 때 그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세타도라고 했을 때 내적이라고 하는 것이 OA, OB 내적은 OA의 길이, OB의 길이,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지금 코사인 세타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넓이가 주어졌거든요. 근데 넓이라고 하는, 그 O라고 하는 넓이는 어떻게 된 거냐면, O는 2분의 1에 우리가 어떻게 되죠? 네. 우리가 일반적인 삼각형 공식으로 한번 해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OA, 그 다음에 OB. 그러니까 원래는 선분의 길인데, 선분의 길이가 이제 벡터의 크기니까, 사인 세타도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변의 길이 곱하기 변의 길이 곱하기 사인 세타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채워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2분의 1에 OA가 4고요. OB가 5고요. 그 다음에 사인 세타를 계산한 게 이제 5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약분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분 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사인 세타도가 뭐가 돼요? 2분의 1인 걸 알아요. 근데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라고 하는 건 특수각이거든요. 사인 세타가 2분의 1인 거는 몇 도예요? 세타도가 60도죠? 60도일 때 코사인 세타도는 어떻게 되는데요? 사실은 두 개가 있어요. 60도도 있고 120도도 있는데 지금 보니까 문제에서 예각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바로 60도에 대한 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였던 거예요. 예, 그래서 2분의 루트 3이 되죠. 그래서 다시 문제로 와서 다시 이쪽으로 와서 계산을 마저 마무리 하시면 4하고 5,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2, 10 루트 3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10 루트 3이에요. 계산하시면 되겠죠. 저 깜짝 놀라가지고. 네, 그럼 이제 2번 보겠습니다. 2번인데요. 여러분 벡터의 내적에서는 그 두 개의 벡터가 이루는 각이 필요한데 중요한 게 뭐예요? 두 개의 벡터가 이루는 각은요. 시점이 일치시키고 나서의 각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A, B 내적 이제 C, E의 값을 물어보는데 이제 주어진 것은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육각형이고요. 이제 이 문제는 볼게요. 지금 시점 일치가 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각만 좀 구해볼게요. 각을 좀 구해야겠습니다. 각을 구할 때 시점이 일치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럼 여러분 시점을 일치시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육각형이 주어지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그죠? 마주보고 있는 점들을 연결해서 대각선을 연결하면 조금 더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일단은 A, B, C, E에 이루는 각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평행하니까, 그죠? 여기에다 좀 갖고, 이게 원래 점선이 저 금색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갖고 올게요. 이렇게. 얘는 누구냐면, 뭐 이름 붙일까요? C, A, B, C, D, E, F, G 할까? 예, 요게 지금 현재 전 뭐 갖고 오냐면 A, B 벡터랑 지금 C, G 벡터가 지금 평행해서 갖고 왔어요. 이제 각을 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이거 지금 60도였으니까 여기 60이에요. 여기 60이죠? 그쵸? 정삼각형이 6개가 쏙 들어있는 거니까. 근데 120이고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항상 뭐예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180도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삼각형 안에서 먼저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120이니까 60인데 60을 반반 나눠 가니까 이만큼이 30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 이만큼이랑 또 이만큼이 각이 같잖아요. 근데 이만큼이 아까 120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120이 돼서 우리가 얘기하는 두 개의 벡터가 이루는 각은 150도가 됩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각은 일단 해결했어요. 150도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남은 문제는 뭐가 될 거냐면 우리가 AB의 길이는 한 변이 길이가 2인 정육각형이니까 2 이렇게 쓰면 되는데 문제는 C2거든요. C2. 그래서 가만 보니까 여기가 이제 2가 되는데 왜냐면은 그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 6개가 쏙 들어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좀 볼까요? 여기를. 여기로 좀 이용해볼까요? 여기를. 예. 여기 60이잖아요. 그럼 이제 그 삼각 B에 의해서 이만큼이 1이거든요. 그쵸? 이만큼 1이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루트 3이죠. 그런데 C2에는 루트 3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잖아요. 그래서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AB의 길이는 벡터의 크기는 그러니까 길이니까 이렇게 쓰고 C2 벡터의 길이는 2 루트 3 이렇게 되고요. 두 개가 이루는 각은 150도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저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AB 내적 C2의 결과는 크기 곱하기 코사인 150도인데 코사인 150도가 누구랑 똑같냐면 마이너스 코사인 30도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2 루트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약분 이렇게 하시면 결과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6이에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것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길이와 각이 필요했는데 각은요. 시점을 일치시켰을 때 각이니까 예, 그 부분 신경 써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A 내적 B가 9이래요. 성분이 나왔기 때문에 내적 계산은 성분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곱하고 네, 이렇게 곱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A 내적 B는 X랑 X-2 더하기 X-1, 3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X제곱 마이너스 여기서 2X가 나오는데 여기 또 3X가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X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결과가 뭐라고 되어 있냐 문제에서 9예요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은 9가 되는 거고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는 0인데 4, 30이거든요. 마이너스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3은 0. 그런데 여기서는 모든 실수 x의 값의 합을 물어보는 거였네요. 그 계산 생각 없이 막 계속 계산했는데 어쨌든 뭐 x는 마이너스하고 3인데 여기서는 모든 x의 값의 합을 물어보는 건데 지금 얘가 뭐 실근이 되는 거니까 그냥 여러분 뭐 계산하셔도 돼요. 근과 계수의 관계로 계산하는 게 더 빠르겠다. 그죠? 그래서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하시게 되면 네,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나오네요. 네, 정신 좀 차리고 예, 계산해야겠죠. 만약에 x를 물어보면 이제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가보겠습니다. 4번 네, A, B라는 벡터가 주어졌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2A 그 다음에 3B라는 새로운 벡터가 정의가 됐어요. 그래서 얘를 먼저 계산을 하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A 벡터 더하기 3B 벡터를 먼저 계산할게요. 그러면 2에 이렇게 그 다음에 3에 3 이렇게 되겠죠? 계산하시면 4, 8 그 다음에 9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요. 계산하시면 13, 5 이렇게 돼요. 그래서 벡터 하나 구했고 A는 이미 뭐 주어져 있으니까 뭐 하면 되겠죠? 그래서 A 이제 마저 이어서 계산하겠습니다. 2A 벡터 더하기
3B 벡터 대적한 결과는 결국은 이제 요게 되니까요. 성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4 내적 13,5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26 더하기 20 정답은 46이 되네요. 그래서 46 4번에 동그라미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부터 문제가 조금 어려워요. 5번이랑 6번만 어렵고 뭐 나머지야 계산이니까. 5번은 지금 일단 곱이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두 양수라는 말이 있는데 이 문제를 풀 때 뭐가 필요하냐면 산술기하라는 개념이 다시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타원의 방정식에서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해보겠습니다. 산술기하. 산술과 기하 평균이에요. 예. 그래서 계속 등장하는 건가? 기하 때문에. 예. 보겠습니다. 두 양수. 여기서 x랑 y로 했으니까 x랑 y로 설명하겠습니다. 두 양수 x랑 y가 있을 때요. 두 개의 합은 2 루트 xy. 이게 성립해요. 근데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 거예요? 등호는 x랑 y가 같을 때. 그래서 이 내용이 우리가 그 타원에서 나왔었고, 그래서 중간고사 때 한번 나왔었다. 그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 보통 이런 쓰임이 이제 이렇게 합이 제시가 되면요. 곱의 최대값을 많이 물어봐요. 그 다음에 곱이 만약에 제시가 되면, 네. 합의 최소값을 종종 물어보는 문제에 산술기하 평균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정리해 두시고요. 그럼 일단은 한번 해보죠. 도대체 뭐길래, 그죠? 내적을 계산해 봐야겠어. 내적을 계산하시면 xy, 그 다음에 y-4, x-4,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x, y-4 더하기 y, x-4 이렇게 계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xy x, xy 4y.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x, y를 계산한 것은 1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1이 되거든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2 4로 묶을게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좀 이제 정리를 좀 하자면 지금 여기가 뭐이길 바라냐면 최대이길 바래요. 그런데 얘는 지금 고정이 되어 있고 얘는 변하는데 빠지거든요. 그러면 얘가 최대가 되려면 이 부분이 뭐가 돼야겠어요? 이 부분이 최소가 돼야겠죠. 최소만큼 빼야지 이 자체가 최대가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뭐가 필요해진 거예요? xy의 최소값이 필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부분을 구하기 위해서 계산을 해야 돼요. 보면 x 더하기 y 지금 산술기에 적용하겠습니다. 2배 루트 xy인데요. xy가 1이에요. 그래서 항상 1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x 더하기 y의 최소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최소값이 이제 2가 되는 거죠. 우린 최소값이 필요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2가 들어가면 최대가 되는 거니까 2 빼기 4, 2. 그래서 이거 뭐예요? 마이너스 6. 무슨 말이냐? 여기를 정리를 하자면 A 내적 B의 값을 계산한 결과가 결국은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건데 문제에서 최대값 물어보는 거니까 정답은 5번에 마이너스 6입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중간에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은 누구를 위한 계산이었던 거냐면요. 예, 여기를 위해서 계산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관련시켜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산술기하도 이용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8번, 9번이 신나게 이제 계산을 하는 문제인데요. 제가 이제 7번, 8번, 9번을 먼저 풀고, 그 다음 6번을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7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예. 이제 벡터의 내적의 계산은 곱셈 공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제곱 부분은 예. 곱셈 공식 사용 가능한데 이제 요런 부분은 우리가 요렇게 처리하는 거죠. 같은 거는 그쵸? 뭐 요런 부분은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이렇게 두 개의 벡터가 결합된 것에 크기를 물어보는 경우에는 바로 대답을 할 수 없는데 내적을 이용해야 하니까 예, 제곱을 하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곱을 하면 이렇게 내적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이제 이런 문제를 구할 때는 이게 크기의 제곱을 구해요. 그래야 이렇게 내적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7번, 8번, 9번이 다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용한다. 그래서 이용은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해봤고, 이제 문제를 풀 건데요. 그래서 그 크기의 제곱을, 그러니까 크기의 제곱, 이런 식으로 크기의 제곱을 하는 과정에 이렇게 내적이 나와요. 그래서 이 문제도 그러한 방법으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해볼게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기를 보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제곱으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33은 벡터 A, 2B 벡터의 제곱으로 계산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은 A 벡터 더하기 2B 벡터 내적 A 벡터 더하기 2B 벡터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1학년 걸로 보자면 A제곱 더하기 4AB 더하기 4B의 제곱.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되겠죠. 근데 기하에서는 곱하기 대신에 내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의 결과는 1학년에 A 더하기 2B 제곱이랑 같지만 얘가 지금 내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하나씩 할까요? 색깔 다르게. 그래서 이 부분,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되면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다른 색 뭐 있지? 예, 이렇게 이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계산하시면 이 부분이 A 내적 A 이렇게 되는 거고요. 더하기 그 다음에 4배인데 A 내적 B 이렇게 되고 더하기 4배 B 내적 B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특히 이제 여기가 이렇게 같은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같은 경우 이렇게 두 개의 벡터가 같은 경우에 이제 요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요거를. 그래서 정리를 마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A 내적이 이렇게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A 내적 B 더하기 4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여러분 이해를 도울 수 있을까요? 네. 그 다음에 계산을 마저 하겠습니다. 여기는 문제 나와 있어요. 문제 나와 있는 거를 정리할게요. 그럼 9 더하기 4 A 내적 B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요 부분만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이제. 예. 그래서 4A 내적 B라고 하는 아이가 16에다가 25거든요. 그 8이에요. 그래서 A 내적 B를 계산하면 2 이렇게 되는 거죠. 정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 계산하는 거는 거의 기본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제 8번 문제 가볼게요. 7, 8, 9가 조금씩 다른데 같은 맥락이에요. 8번 보겠습니다. 8번 문제는요, 이제 두 개의 벡터의 크기가 주어졌고요. A랑 B랑 벡터 이루는 각이 크기가 주어졌어요. 이렇게 호도법의 각으로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3A, 2B,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얘가 만약에 1학년 때였으면 생각 다시 해볼게요. 3, 네. 3a 더하기 2b. 그 다음에 a 빼기 b. 이걸로 계산했을 거예요. 1학년 때. 그러면 3a 제곱 플러스 이렇게 하면 2에다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겠다. 그죠? 마이너스 ab.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의 제곱. 이제 이게 1학년 거예요. 1학년 거. 여기 1학년. 그쵸? 그러면 이제 2학년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2학년 기하는 벡터 내적은 3a 제곱이 아니라 3a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내적 b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 내적 b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같은 부분은 네, 크기의 제곱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3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a 내적 b 마이너스 2b의 크기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이제 뭐가 필요해졌냐? 얘가 필요해요. 여기다 이제 구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a 내적 b는 크기 그 다음에 이루는 각이 3분의 파이니까 코사인 3분의 파이는 60이잖아요. 그래서 2분의 1인 것 같은데 2, 3, 2분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 내적이 3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리로 와서 수치를 채워 넣겠습니다. 그럼 3, 2의 제곱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3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 12에 3에 그 다음에 2, 9, 18 그러면 마이너스 9인가요? 그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정답은 3번입니다. 동그라미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1학년 때 공식을 떠올리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9번. 네, 9번이 문제가 굉장히 내신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빈도수 높은 문제가 되는데요. 이렇게 크기를 물어봐요. 이렇게 어떤 벡터의 크기를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 벡터의 크기를 그냥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적을 이용하기 위해서 얘가 이제 이러한 결과다라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 3a 더하기 b라고 하는 벡터의 제곱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내적으로 사용이 되면서 문제 풀이가 가능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1학년 때 걸로 하게 되면 9a 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9a 내적 a 더하기 이거 완전 제곱식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6a 내적 b 그 다음에 b 내적 b인데 이렇게 같은 부분은 같게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9 이렇게 6 a 내적 b 더하기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는 여러분이 빨리 하실 거니까 이렇게 바로 되겠죠. 그쵸?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내적이 필요해졌어요. 왜냐면 지금 크기는 문제에 나와 있거든요. 내적을 계산해야 되는데 하고 봤더니만 또 다른 조건이 하나 있네요. 그래서 이 아이의 크기를 구하는 과정에서 내적이 사용됐을 거예요. 그래서 내적을 구하기 위해서 이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나와 있는 루트 15를 제곱할게요. 그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아까 연습한 대로 좀 빨리 해볼까요? 그러면 앞에 거 제곱인데 똑같으니까 이렇게 2배, 4배, 다른 경우에는 내적이 살아있어요. 벡터가 다른 경우에 자 이렇게 하시면 될까요? 그러면 문제를 마저 수치를 채워 넣으면 a 내적 b 더하기 4 2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돼요? 네, 여기가 어떻게 돼요? 16에 17에 마이너스인 것 같은데? 네, 마이너스 2예요. 그래서 뭐야? 그래서 마이너스 2는 4a 내적 b가 되고 내가 구하고 싶었던 a 내적 b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요. 그쵸?
그래서 얘를 구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그대로 쓰면 돼요. 여기다가. 필요한 거 이렇게 하면 되겠죠? u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4. 그럼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이니까 1에다가 10이죠. 이렇게 해서 끝내면 안 되고 보기에 분명히 막 이렇게 있을 거야. 막 5번에 10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많이 헷갈리는데 제곱을 구한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정답이 정확하게 2번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 6번 갈까요? 6번 문제. 이렇게 편집을 해놔가지고 쓸 공간이 없네. 여러분, 지금 이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 안에요. 예. 그다음 원이 쏙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원과 선분 CD가 접하는 점이 이제 P래요. 그러면 우리가 P는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걸 이제 좌표평면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러면 좌표평면을 이렇게 그리면 되죠. X 원점 Y. 그러면 지금 얘가 이렇게 될 거예요. 한 변의 길이가 4인 그 정사각형 안에 원이 쏙 들어있으니까요. 얘는 어떤 아이냐? 중심이 2,2일 거예요. 여기가 4니까요. 반쪽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표시를 다 할까요? 예. 여기가 4가 되겠고. 그쵸? 중심이 2,2고요. 반지름이 얼마인 거예요? 2인 원이 되겠습니다. 누가요? 요 안에 내접하고 있는 원이요. 근데 이제 P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 이 원이 그 DC랑 접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얘는 뭐 빼박이죠. 그죠? 얘는 그냥 무조건 뭐가 돼요? 네, 2,4예요. 고정이다. 그죠? 근데 지금 질문이 뭐냐면 네, AP 내죠. AQ. 네, 이 문제 일단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앞서서 그 교과서 완전 정복의 중단원 문제 10번을 잠깐 떠올려 볼게요. 이 문제 되게 똑같거든요. 이제 보시면 걔가 어떻게 됐었냐면 이렇게 생긴 애였어요. 쓰고 정리할게요. 걔가 이렇게 원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여기가 3이었고 여기 P였어요. 그 다음에 얘 원의 방정식이 x-3의 제곱 y-4의 제곱은 4 뭐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Q가 막 여기를 돌아다닌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문제 역시 이 문제는 뭘 물어보는 거였냐면 OP 그 다음에 OQ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최대값, 최소값. 얘도 되게 똑같아요. 이거보다 조금 어려운 게 지금 6번인데 이 아이들의 뿌리는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떻게 풀었죠? 기억나세요? 얘들아, 결국은 OP 내적 OQ는 결국 OP의 길이 곱하기 OQ, 여기를 이제 세타 도라고 하면 이래요 라고 문제를 풀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냐면 결국은 이 부분은 Q에서 요 어디였냐면 요 부분 OP가 있는 부분에 이 부분의 연장선에 내린 수선의 발까지의 길이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는 고정이 되어 있었고 이 부분은 이제 OH로 처리를 하면서 문제를 풀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과연 얘들아 OH의 길이는 어떻게 최대가 되고 어떻게 최소가 될까라고 하면서 이 I는 Q랑 연결이 되어 있어. 그래서 문제 이렇게 풀었었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답은 어디서 튀어나왔냐면 여기 요 선이 되게 중요한데요. 여기 지름인데요. 여기 중심이 이제 3,4여서 여기 얘들아 여기일 때가 최소야. 이러면서 여기 Q 최소 이렇게 그쵸? 이렇게 요 점일 때가 최소고 그 다음에 여기가 최대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문제 풀었죠.
기억나세요? 응, 맞아요. 같은 문제예요. 응.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될 때가 지금 여기 이제 OH 길이가 1이야. 여기는 뭐 5야 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었었는데, 예. 어디에 포인트가 있는 거냐면, 다른 색깔. 예. 결국 왜, 어, 이 내적의 값을 최소로 하게 되는 Q가 이 지름선상에 있었거든요. 근데 가만 보면 얘가요. 이것과 지금 OP가 있는 이 선이요. 뭐 하죠, 여러분? 두 아이가 평행이에요. 그래서 이 선과 이 선이 평행할 때 여기가 최소가 되는 거예요. 가장 튀어나온 부분이 아래로 수선의 발로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근데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주어진 OP가 X축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이해가 쉬웠던 건데 지금 얘는 조금 기울어져 있어요. 기울어져 있어요. 기울기를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이 문제를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돼요. 그래서 AP 내적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A, Q 이렇게 되는 건데 AP 그 다음에 AQ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도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이 선상에서 여기 있죠. 여기에다가 저는 Q에서 수선의 발을 떨어뜨릴 거예요. 이렇게 떨어뜨릴 거거든요. 이렇게 떨어뜨릴 거야. 그때 여기를 이제 H라고 둘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 AP 그 다음에 H의 문제를 최대 최소를 할 건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러면 과연 그 최대가 되고 최소가 되게 하는 Q는 어디 있게 되냐면 이 중심을 지나면서 이것과 기울기가 같은 데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결국 이 점 있죠, 여러분. 이 점이 Q가 최소가 되는 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AQ가 되는 거고,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요렇게 떨어뜨리게 되면 여기가 이제 H의 최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Q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떨어뜨리는 그 순간 여기가 H의 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요, 앞서 풀었던 문제는 길이로 그냥 해결을 했는데, 이 문제는 좌표를 구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졌어요? 네, 뭐가 필요하냐면, 이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해요. 저는 이 직선의 방정식과 원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 교점을 구할 거거든요. 색깔을 달리해서 다른 시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지금 AP랑 기울기가 같잖아요. AP. 예. 그래서 AP랑. 그래서 저는요, 이 직선을 구할 건데, 이 직선이 보면은 AP랑 방향이 같아요. 그래서, 방향 벡터가 2,4고요. 그 다음에 이 점을 지나요. 원의 중심을. 뭐 센터 C가 2,2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대로 계산하면 2분의 4분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 빼기 2, y 빼기 2.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 요 직선이요. y는 2x-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다른 방법으로 풀어도 돼요. 근데 저는 그냥 벡터적인 방법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을 마저 구하면 x-2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은 이제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연립할 거예요. 연립. 근데 연립할 때 이제 보시게 되면 뭘 연립할 거냐면 요식과 요식을 연립할 건데요.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y자리 넣으면 되죠.
색깔 잘 안 보일까나? 보라색이 낫겠죠. 그래서 x-2의 제곱 플러스 얘를 이제 여기다 넣는 거니까 네. 2x-4의 제곱은 4 이렇게 되고요. 여기를 계산할 때 x-2의 제곱 플러스 2인데 여기 똑같이 얘가 배수거든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5에 x-2의 제곱은 4. 그래서 x-2는 5분의 4가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거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x가 2개가 나와요. x가 2개가 나오는데 2 더하기 루트 5분의 2 이렇게 x를 앞에다 쓰면 안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루트 5분의 이렇게 되는데 얘는 교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q의 최대가 되는 거고 얘가 q의 최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y를 구해야 되는데 y는 이제 다시 이식 있잖아요. 여기다 넣어서 계산을 하겠습니다. 계산을 넣어서 하면 뭐가 나오냐면요. 2 더하기 루트 5분의 4 이렇게 나오고 2 빼기 루트 5분의 4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내적을 성분으로 풀 거예요. 그래서 최대는 AP인데 어차피 여기가 원점이니까 OP 그냥 이 좌표 자체가 성분이 되잖아요. 우리가 원점을 5로 생각하기로 하니까. 그러면 이제 보시게 되면 요거를 계산할 건데 AP가 곧 이렇게 되는 거니까 AP는 여기 2,4가 되고 내적 좀 크게 해야겠지. 루트 5분의 2, 그 다음에 2 더하기 루트 5분의 4를 계산하시게 되면 그냥 계산한 결과는 그냥 쓰겠습니다. 이제 요거 색깔 다르게 할 걸, 그죠? 이렇게. 여기는 여기까지 계산이니까. 그래서 계산하시게 되면 12 더하기 4 루트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최대 했지. 예, 최소. 최소는 2,4. 그 다음에 계산하시면 2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루트 5분의 4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12 마이너스 4 루트 5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합을 구하면 답은 24가 돼요. 근데 최대 최소를 따로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